이게 끝판왕입니다. 제가 여기에 많이 해당되는 것 같아요. 자아실현의 욕구,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하고 싶어 하고 창조적인 어떤 생활을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 그래서 어떠한 유튜브 영상 강의 같은 걸 만들어 볼까? 사람들은 어떤 걸 필요로 하고 어떤 걸 궁금해 할까? 예를 들어서 뭐 발목 통증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 아픈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그럼 내가 이거를 어떻게 제공해 줄 수 있을까? 막 이런 것들을 저는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욕구 단계가 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낮은 수준의 욕구가 충족이 되어야 그 다음 수준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한다라는 거. 그게 이제 일반적인 단계예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5단계까지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다 여기에 해당이 될 거예요. 사람이라는 동물은 DNA상 우리가 유전적으로 그렇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심리, 이러한 본능, 이러한 욕구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다만 내가 지금 어느 거에 더 집중을 하고 싶어 하느냐, 내 상황과 어떤 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한 거고. 그래서 사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참고적으로 이제 넣어놓은 부분이에요. 노화의 그 심리적 이론 중에 이 매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이 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어놨습니다. 자, 선택적 적정화 이론 보실게요. 선택, 적정화, 그리고 이제 보상. 이 세 가지 전략을 통해 성공적인 노화 수준이 결정된다는 이론이에요. 이제 선택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활동의 종류 및 양과 질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적화, 적정화라는 표현을 썼죠. 이 적정화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개인이 선택한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러한 긍정적인 어떤 그 역할을 통해서 주위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나가면서 삶의 만족이라는 보상을 얻게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선택적 적정화 이론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보행에 제약을 받는 노인이 잘 못 걷겠죠. 그럼 이제 도구를 사용해서 지팡이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걷게끔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럼 지팡이를 통해서 걸을 수 있으니까 좀 걷는 데에 불편했었던 노인이 걷게끔 되면서 걸을 수 있게끔 되면서 어때요? 사회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고 어떤 여가적인 생활도 할 수 있게끔 되겠죠. 그러면서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끔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선택적 적정화 이론으로서 이뤄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과 연령대의 발달 과업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 1단계부터 8단계가 있죠. 시험 문제에 나왔었던 게 1단계, 그쵸? 그리고 8단계, 처음하고 끝에 부분이 이렇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8단계 중에 1단계와 8단계, 즉 처음과 끝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시면 금방 그래도 좀 이해하실 수 있는, 어렵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노년기 해서 65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죠. 8단계에 보시면 자아주체성 대 절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어렵지 않게 외울 수가 있어요. 자아주체성 대 절망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긍정적인 결과값과 부정적인 결과값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다가 이제 나눠서 본 거예요. 긍정적인 부분을 보면 자부심과 만족을 느끼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가 있다. 그리고 죽음을 이제 위험 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느낌.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인 거고, 부정적인 부분을 보시면 삶에서 달성해야 하는 것들을 잘 달성하지 못했다고 느끼면서
삶의 그 끝이 다가오는 그런 어떤 종말이 다가오면서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거, 이러한 부분이 이제 부정적인 부분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를 이렇게 대립해서 설명하는 게 자주체성 대 절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인데, 이러한 내용을 다 또 이렇게 보시면서 지나가려고 하면은 너무 좀 광범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이 정도만 책에다가 실어 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조금 또 이제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설명은 조금 더 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뭐 필기를 옆에다가 해 두시던가 아니면은 뭐 노트에다가 따로 적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한 문제 그냥 버린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괜찮고요. 여기서 많은 힘을 뺄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많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만점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그렇죠? 좀 복잡하거나 시간을 많이 잡아먹거나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과감하게 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맞출 수 있는, 충분히 조금만 공부하면 맞출 수 있는 부분에서 점수를 획득하자. 제 책에 나와 있는 거 정도 이렇게 간결하게 되어 있는 거를 외우시면 좋고, 아니면 한 문제 버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다른 문제에 집중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비거스트의 발달과업 이론에서 노년기의 과업이라고 되어 있는 이 네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배우자의 죽음에 대한 적응이 경험하게끔 되는, 싫던 좋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고, 은퇴와 수입 감소에 대한 또 적응을 해야 된다. 자기의 동년배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근력 감소와 건강 약화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적응을 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이 하비거스트의 발달과업 이론에서 노년기의 과업으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노화의 사회적 이론 보실게요. 활동이론이라고 되어 있죠. 활동이론의 특징, 이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조금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시고 암기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활동이론이니까 기본적으로 활동적인 액티비티 티오리라고 되어 있죠. 현재 가장 널리 인정된 노화의 사회적 이론이다 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현재 가장 널리 인정된 노화의 사회적 이론, 활동 이론. 성공적인 노화는 높은 활동 수준을 유지하는 데 달려 있으며, 활동의 참여는 삶의 만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제 보면은 우리 할머니도, 이제 친구 할머니도 그렇고 연세가 들어서 굉장히 이제 당연히 노인이신데, 저희 할머니가 막 80 넘으셨을 때고 친구 할머니가 거의 85 이상 되셨을 때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정말 굉장히 활동적이셨어요. 저도 어렸을 때 들었었던 이야기인데, 뭔가 사람이 자기 일이 있고 활동적으로 계속 활동을 해야 건강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했었던 게 있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과일 장사를 하셨었는데, 노점에서 자기 그런 어떤 장사하는 재미도 있고 자꾸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사회 그런 활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좀 주의셨고 건강하셨어요. 그래도 저희 할머니는 이제 고관절이 골절되면서 돌아가셨지만, 친구 할머니는 지금도 잘 살아 계십니다. 90이 넘으셨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 친구네 할머니하고 저희 할머니하고 정말 엄청 걸어 다니셨어요. 아무리 뭐 먼 곳이라고 해도 다 걸어서 다니셨었고, 친구네 할머니는 저기 그 이제 할머니들 막 할아버지들 모이는 그런 노인정이 저 굉장히 먼 곳이었는데 거기까지 걸어가셨어요. 먼 거리였는데도 그렇게 차도 안 타고 다니시면서 걸어 다니시면서, 또 거기 이제 경로당 가서 거기서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교류하고 뭐 이렇게 계속
활동적으로 활동을 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굉장히 정정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게 굉장히 와닿는 부분인 것 같아요. 활동 이론. 정신적, 신체적 활동을 지속할수록 성공적인 노화가 가능하다는 이론이다. 분리 이론과 대립되는 이론이다. 그러니까 활동 이론이랑 분리 이론하고는 서로 대립되는 상반된 이론이다라는 거죠. 일단 넘어가고 제가 다시 여기서 이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속적인 활동이 결국 성공적인 노화의 핵심이다라는 게 이 활동 이론의 핵심이죠.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아진다. 보시면 저도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사회활동을 계속 잘 하시고 계시면은 많이 여쭤보거든요.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피사프 코리아 회장님도 여쭤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한 번씩 찾아뵙곤 하는데 회장님, 그러니까 신뢰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뭐 그런 익스큐즈한 차원으로 이제 질문을 하는 건 아니고 정말 궁금한 마음과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신지 제가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여쭤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계속 왕성하게 활동을 하십니까? 혹시 뭐 언제 은퇴해야지 뭐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거나 하신 건 없으신가요?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정말 자기는 이제 너무 이렇게 활동하는 게 너무 좋고, 그러니까 당신은 그 퇴직이라든가 정년이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너무 좋고 막 에너지 넘치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학생들 지도하고 가르치고 좋은 말 해주고 이런 걸 워낙 좋아하시기 때문에 계속 에너지를 받고 또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년이나 은퇴가 없는 그런 피사프 회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은 어떤 감명을 받았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거죠. 활동 이론은 결국 활동적으로 계속 사회적인 활동을 하면서 더 건강한 노년기를 맞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점점 생활 만족도가 높아진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이 활동 이론에 대한 내용은. 그러면 이제 활동 이론하고 상반된다는, 대립된다는 분리 이론을 한번 보실게요. 노인들이 왜 삶의 현장에서 벗어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노화와 관련된 초기 이론이다. 노년기에는 모든 적극적인 활동으로부터 심리적 에너지를 거두어 들이게 되며 이러한 과정이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조금 더 읽어보면 사회적 역할의 감소로 인해 사회적으로 분리 이론이니까 그쵸?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분리되어 소극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한다는 이론이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노화와 관련된 초기 이론이다 보니까 조금 더 소극적인 분석을 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답이라기보다 분리 이론이라는 그러한 어떤 형태를 갖고 노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이론을 정립을 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활동 이론이라는 거를 가지고 또 정립을 한 거죠. 노인들의 또 그런 어떤 성공적인 그런 노후의 삶의 모습을 포착하면서 그렇게 이론을 정립을 한 거죠. 개인의 사회적 환경과 자연 환경이 노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부적합한 사회적 환경과 자연 환경은 사망률과 질병 발병률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 및 웰빙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한 이론인데 결국에는 이 분리 이론이라는 거는 사회적으로 분리되어서 노인들 스스로 이런 소극적인 노후 생활에 만족을 한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연속성 이론, 지속성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한번 보실게요. 과거의 생활 패턴과 비슷한 활동 및 태도를 유지할수록 성공적인 노화가 가능하다는 이론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생활 패턴과 비슷한 활동 그리고 그러한 태도를 유지할수록 그렇게 연속적으로 지속할수록 성공적인 노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이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연속성 이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성공적으로 노화를 이룬 사람의 특징을 보면 긍정적인 건강 습관, 그렇죠? 당연한 거죠. 올바른 생활 방식, 당연하죠. 좋은 인간관계, 이러한 것들이 성공적으로 노화를 이룬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게 너무 좋은 말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소극적이어지고 의기소침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나이가 들고 갱년기가 오고 이렇게 이제 점점점 자신의 어떤 세포에 불이 꺼져가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수명이 점점 줄어간다라는 어떤 그 위기감 같은 것도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굉장히 비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게끔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이렇게 보면 긍정적인 뭐 건강 습관이라든가 당연히 뭐 좋은 생활 방식, 좋은 인간관계, 낙천적인 사고 이런 거 다 좋은 거 알죠. 근데 실제로 노화가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노인이 되면 나이를 들어갈수록 좀 작아지는 거죠, 계속.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은 인문학이나 뭐 심리학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사람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갖지 않고 또 그러한 부분이 많이 변형된 부분도 있고 해서 좀 등한시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러한 철학이 사람한테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건강한 정신을 가질 수 있고 건강한 마인드를 확립을 해서 건강한 신체를 갖고